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1,000만 명을 넘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100만 명이 넘게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에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배포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94.5%의 효능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영킴 공화당 후보가 현역 경쟁자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 불복 메시지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조작된 선거에서 이긴 것뿐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2만 8,247명 늘어난 1,150만 4,155명, 사망자는 529명이 늘어 25만 2,441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665명이 늘어 60만 1,059명, 사망자는 19명이 늘어 3만 4,016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2,683명이 늘어나 28만 7,165명, 사망자는 14명이 늘어 16,708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4,639명이 늘어 9만 3,284명, 사망자는 22명이 늘어 4,7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1,000만 명을 넘었는데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100만 명이 넘게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주정부들은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대 코로나19 확산 지도에 따르면 15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0만 900여 명입니다. 앞서 지난 9일에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6일 만에 100만 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런 코로나19 재확산세에 주정부들은 자택 대피령을 부활하는 등 고강도 대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타주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오하이오주도 사업체 점포를 상대로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뉴욕주는 대부분의 술집과 식당이 밤 10시 이후 문을 닫도록 했고 메릴랜드주는 식당 실내에서 식사할 수 있는 손님 수를 정원의 50%로 낮췄습니다. 또 뉴멕시코주는 비필수 사업장과 가게의 대면 서비스를 금지했고 오리건주는 식당 실내 영업을 중단하고 6명 이상의 사교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애리조나주의 인디언 보호구역 나바호 네이션도 오늘부터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비필수 정부 서비스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은 더 악화될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갤럽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보건당국이 자택 대피를 권고하면 이를 따르겠다고 답한 미국인은 49%로 조사됐고 62%는 전혀 격리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격리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르면 12월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 13일 트럼프 행정부는 뉴욕주에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맞서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흑인과 유색인종의 뉴욕 시민들도 백신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백신 배포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5일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오전 맨하튼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백신 배포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으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대통령이 CVS, 월그린스 그리고 국가주도의 체인 서비스를 말했지만 이런 유통점은 가난한 공동체가 아닌 부유한 공동체 사회에 주로 위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배포 계획은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인종적 차별을 악화할 수 있고 사망자 명단에 가장 먼저 올랐던 흑인과 갈색인종이 백신 접종 명단에 가장 나중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어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뉴욕은 전미 흑인 지위향상협회, 흑인 인권운동단체인 미국 도시연맹과 함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을 바꾸지 않고 공평한 백신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뉴욕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에서 뉴욕주에는 백신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쿠오모 주지사가 백신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면서 주민들에게 곧바로 백신을 투약하지 않을 주에 백신을 보급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지난주 뉴욕에서는 연 이틀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연일 4천 명을 넘으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지난 13일 주 저녁에서 5,40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14일에도 5,388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 이틀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여름 이후 처음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독감 시즌과 겹치면 이번 연말연시가 최악의 트윈데믹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부터 브루클린과 퀸즈의 10여 개 핫스팟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감염 사태가 일어난 데 이어 이달 들어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덜했던 스테튼 아일랜드에서도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1,826명에 이어 14일에는 1,800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인구가 뉴욕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0만 명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연일 5천 명 선을 위협하는 등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14일 뉴저지주의 확진자 수는 4,395명, 15일에는 이보다 더 많은 4,540명을 기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이후 거의 7개월 만에 최고 기록입니다. 특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버겐 카운티에서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사태가 더 심각했습니다. 15일 기준 392명의 확진자가 나와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허드슨 카운티 413명, 캠든 카운티 400명에 이어 3위에 올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들은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지난 주말 동안 코로나19 감염률이 다소 꺾이면서 일단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평균 감염률은 2.57%인데 3%를 넘기면 대면 수업은 중단됩니다. 뉴욕시 발표에 따르면 15일 기준 지난 일주일간의 뉴욕시 평균 감염률은 2.57%입니다. 전날은 14일에 2.47%에 비해서는 다소 올랐지만 13일에 2.8%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낮아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학교 폐쇄 기준치는 3%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6일 월요일에 학교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지만 만약에 감염률이 레드라인으로 설정된 3%로 높아지게 되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곧바로 학교에서 하고 있는 대면 수업은 중단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학교 문을 닫아야 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자녀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학부모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각 가정에 소식이 전달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최근 뉴욕시에서 퀸즈와 브루클린은 물론 그동안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던 스테튼 아일랜드까지 감염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감염률이 증가하면 언제든지 학교 문이 닫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94.5%의 효능이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오늘 전 세계 3만 명을 대상으로 최종 임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약사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시험에서 94.5%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스티븐 혹 모더나 테라퓨틱스 대표는 정말 중요한 이정표라며 백신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모더나만은 아닐 것이고 세계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백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백신 소식은 이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9일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제약사 바이오엔테크 역시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 발표에서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모두 mRNA 기반이어서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은 오늘 전 세계에서 3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2회 접종하는 최종 임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3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하원 선거에서 한국계 여성 영킴 공화당 후보가 현역 경쟁자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총 4명의 한인 후보가 연방 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더힐과 AP통신,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영킴 후보는 13일 기준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98% 이상 개표 기준 16만 8,896표를 득표해 50.6%로 49.4%, 16만 4,855표를 얻은 길 시스네로스 민주당 후보를 1.2%포인트, 4,041표 차이로 앞섰습니다. AP통신은 이날 김 후보가 승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후보는 1962년 한국 인천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과 미국령 괌으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이후 은행 재무 분석가 등으로 일했고 스포츠업체 통제관을 맡다가 의류업체를 창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단체를 옹호하다 에드로이스 당시 주 상원의원을 만나 정계에 입문했고 25년간 지역과 아시아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한인 최초의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고 2018년에는 로이스 전 의원이 은퇴하자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해 1.6%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바 있지만 이번 선거에서 연방 하원 의원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방 하원 선거에는 한인 5명이 출마해 앤디 김 하원 의원과 메릴린 스트릭랜드 후보, 미셸 박 스틸 후보와 영킴 후보 등 4명이 당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 불복 메시지를 끊임없이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조작된 선거에서 이긴 것뿐이라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울러 이에 앞선 트윗에선 가짜뉴스 미디어는 왜 연일 조 바이든이 대통령직에 오를 것으로 상정하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선거를 두고 전에 없는 수준으로 공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치러진 대선이 민주당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마무리되자 개표 부정과 우편투표 사기 주장을 내놓으며 불복 행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그가 내심 물러설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이날 발언에서는 다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엔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이 조작된 선거에서 이겼다며 어떤 투표 감시자나 참관인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CNN과 더힐 등 언론은 여기서 바이든이 이겼다라는 표현에 주목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패배를 인정했다고 보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트윗을 올리고 바이든은 오직 가짜뉴스의 눈으로 봤을 때만 승리한 것이라며 자신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에겐 가야 할 길이 많다면서 패배 인정 보도를 일축했습니다. 트위터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트윗에 경고 라벨을 부착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움직임에 지지자들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워싱턴 DC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4일 정오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의 프리덤 플라자에 모여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집회에는 100만 마가 행진, 트럼프를 위한 행진, 도둑질을 멈춰라 등의 이름을 내세운 여러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단에 오른 한 참가자는 우리는 싸워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촉구했고 다른 참가자는 불법 투표를 제외하고 연방 대법원이 선거 소송의 결론을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한 참석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예측한 주요 미디어를 가짜뉴스라고 공격했습니다. 전날 트윗을 통해 이날 집회에 들를 수도 있다고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집회가 열리기 전 차에 탄 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량 행렬은 집회 약 2시간 전인 오전 10시가 넘어 프리덤 플라자 주변을 천천히 통과했고 많은 군중이 환호했습니다. 앞서 주최 측은 집회에 100만 명이 모일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CNN 방송과 AFP 통신 등은 시위에 수천 명이 참석했다고 전했고 폭스뉴스는 수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한편 주최 측은 이날 워싱턴 DC를 포함해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등 주별로 거점 도시 등 51곳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지아, 미시간을 포함한 4개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공화당이 대선 불복 소송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이런 소송 취하가 대선 패배 수용인지 법적 전략의 변화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단체 트루더보트가 지원하는 위스콘신 유권자 3명은 민주당 성향 카운티에 제기한 소송을 심리 직전 자진 취하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불법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만간 증거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밖에도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공화당이 바이든 당선인의 승자 선언을 막기 위해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취하 이유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제기한 일련의 대선 불복 소송이 잇따라 막힌 이후 나온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13일에만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애리조나 등에서 9건의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소송 취하 움직임이 대선 패배 수용을 시사한 것인지 법적 전략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펜실베니아에서 승리가 선언된 지난 7일 잠재적인 당선인이 됐고 이후 애리조나, 조지아 등에서도 승리해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추가 경제 제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또다시 붕괴 위기에 놓였다며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추가 경제 제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코로나19 위험 등급 시스템에서 가장 심각한 1단계인 보라색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바이러스 억제에 성공하더라도 다음 단계로 이동하기까지는 최소 한 달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LA 카운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2,533명으로 지난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검사자 대비 확진율은 지난달 3일 이후 계속 증가해 현재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6층 규모로 건축된 영화박물관 아카데미 뮤지엄이 내년 4월 개관합니다. 빌 크레머 박물관장은 8년 동안 13,000여 명으로부터 3억 8,800만 달러의 기부를 받아 목표 모금액에 달성해 내년 4월 30일 박물관을 개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층 규모의 박물관에는 약 1,300만 점에 달하는 대본과 코스튬, 소품 등이 전시되며 영화 관련 전시관과 1,000명 수용 규모의 극장, 식당 등이 들어섭니다. 박물관은 한인타운 인근 윌셔 블러버드와 페어팩스 애비뉴에 위치하며 오픈과 함께 첫 기획전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히야오 감독 회고전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4일 탐스오지 의원 측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하원 본회의에 한미 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수오지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의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의 내용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결의안은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단연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커네티컷 한인회가 한인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고 기념하기 위해 커네티컷 한인사회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기록 사업인 커네티컷 한인 정체성 찾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 한인회는 지난 8월 전혜성 동암연구소 이사장의 제안으로 커네티컷 한인 정체성 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커네티컷 한인회 측은 선구적 이민 생활의 개척과 전문적 배경 또는 헌신으로 한인의 위상을 높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한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책자 및 교육 자료를 만들어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중형사관은 13일 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고 뉴욕에서 거주 중 작고한 독립유공자 고 나성돈 지사의 유해를 대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나지사의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와 함께 출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해 봉영식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오늘 16일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고 안장식은 17일 오전 10시 대전 현충원에서 거행됩니다. 나지사는 1944년 광복군 제3지대에 입대해 중국 화중지구에서 지하 공작대원으로 활동했고 1990년에 고문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운받았고 그동안 뉴욕에 거주하다가 올해 6월 작고했습니다. 지난 10일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지하철에서 71세 남성을 구한 한인 73살 한 남수 씨에게 뉴욕 한인회 의로운 한인상과 위로금을 전달했습니다. 한남수 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7시 25분경 7번 전철내에서 71세 남성을 대상으로 칼과 가위를 들고 휘두르던 가해자를 제압하다 해당 흉기에 손목이 크게 베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찰스윤 회장은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한남수님의 용기 있는 의로운 행동에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7도, 섭씨 8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오전에는 화창하겠지만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